리모델링 아파트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먼저 이제 장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, 안녕하세요.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예림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투자에 대해서 좀 기초적인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. 아무래도 불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도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아파트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파트 리모델링 많이 들어보셨을까요? 이제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재건축, 재개발은 아무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리모델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아파트 뭐 외벽에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리모델링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. 이게 리모델링도 뼈대만 그대로 남기고 다시 완전히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조경도 새로 하고 그리고 아파트 외관도 완전히 새 아파트로 만드는 거죠. 그리고 평수도 또 늘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.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가 좀 뜨고 있다는 게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약한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.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먼저 이제 장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리모델링 아파트는 재건축, 재개발에 비해서는 뭐 사업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년,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야 또 이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지어진 지 15년만 지나더라도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절차 면에서도 좀 간소한데요.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이제 설립되고 나서 뭐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거, 그리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들을 받은 이후에 이제 비로소 이주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행위허가 한 번만 받으면 또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죠. 물론 수평 증축, 옆으로만 늘리는 수평 증축에 비해서 위로 이제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좀 안전진단 절차가 좀 강화돼서 그 부분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. 그리고 아파트 평수도 리모델링 후에 늘어나게 되는데요. 이제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복도 부분만큼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또 아파트 평수가 좀 더 늘어나는데 유리하고요. 그리고 아파트 동간 간격이 또 넓은 경우에도 조금 더 유리하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, 보통 뭐 20%에서 30% 정도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20평대 초반 아파트는 뭐 20평대 후반 정도가 되겠죠? 그리고 30평대 초반 아파트는 30평대 뭐 후반이 되겠죠.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막 넓은 아파트 가지신 분들은 뭐 세대 분리형으로 받으시기도 해요. 그래서 뭐 30평대 아파트 하나, 거기다 세대를 분리해서 원룸은 이제 다시 뭐 임대를 하는 식으로 하셔서 뭐 분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죠. 사업 진행이 좀 비교적 빠르고 간소한 반면에 이제 리모델링 아파트는 수익성 면에서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보다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구조가 좀 안 좋다라는 선입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도 리모델링 아파트는 뼈대는 또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죠. 그래서 요즘에는 햇볕이 잘 드는 이제 3베이나 뭐 4베이 구조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. 근데 리모델링 아파트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경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늘리긴 하는데 뭐 앞뒤로만 아주 뭐 늘어나서 동굴형 구조가 된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구조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최근에는 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좌우를 완전히 바꾼다거나 뭐 앞뒤를 바꿔서 이제 뭐 구조를 좋게 만드는 사례들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뼈대는 그대로 두고 새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층고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층간소음에도 좀 취약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수익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추가 분담금이거든요. 근데 왜 수익성이 리모델링 아파트는 안 좋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으로 뭐 이제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죠. 그래서 그 일반 분양 수입으로 기존에 들어간 새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이제 충당할 수가 있게 되는데 리모델링은 전체 세대수의 15% 내로만 이제 세대를 늘릴 수가 있어요. 그럼 그 세대만 이제 일반 분양이 가능한 세대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수입이 뭐 거의 없게 되고 그럼 결국에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
그럼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 하실 텐데, 보통 이제 추정, 예상하는 분담금 처음에 받으시는 거는 20평대는 한 1억 정도가 평균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30평대는 1억 5천 정도 평균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다 지어지고 나서 뭐 청구되는 추가 분담금을 보면 여기에 30%에서 50% 정도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규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아파트라고 해서 반드시 뭐 추가 분담금이 높아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그럼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아파트에 투자하면 투자 수익은 얼마나 될까?